안녕하세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이수환입니다. 저는 이별의 길잡이 별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잔나비의 노래를 통해 건강하게 이별을 마주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번 이별이 너무 아파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혹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강연이 조그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19학번 이수환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다들 귀가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은 분이 남아 계시네요. 애플워치가 아니라 제 강연 때문에 남아 계신 거잖아요, 다들. 그쵸? 네. 혹시 애플워치 가지고 계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이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받으시면 당근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사랑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짝 선을 넘은 분위기인데 혹시 본인이 모태솔로셔서 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이성 간의 연애가 아니어도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그럼 80억 개의 사랑이 있을 텐데요. 그런 수많은 사랑들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성에 들어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앞에 분한테 마이크 한 번만 전달. 그냥 큰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네. 사랑은 끝난다. 정답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10만 원 상당의 제 친필 사인을 준비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새서 연습했거든요. 네.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나나 상대방의 부재든 상대방의 변심이든 혹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든 사랑은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아프고 끔찍한 명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저와 같은 카카오 스토리 세대시잖아요. 맞죠? 감사합니다. 그때 봤던 글이 생각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작은 것들까지 사랑하진 말라고. 네가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울게 만들 테니까. 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내 하얀 강아지를, 분홍색 끈이 예뻤던 내 여름 샌들을, 그리고 날 쓰다듬어 주시던 아버지의 손을 사랑했다. 그래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샌들이 낡아서 버려야 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마다 난 울어야 했다. 아빠 말씀이 옳았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울게 만든다.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아픈 이별로서 끝나고, 또 어떤 이별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주저하게 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전 어렸을 때 이별의 상처와 이별의 아픔에서 도망치는 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잘 나온 사진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치료에 관한 주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랬고, 아버지는 하루를 더 살더라도 본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께 하나의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남아있는 슬픔은 전부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슬픔 또한 더욱 커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저는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 생활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순간에 병실 속에서는 적막한 비프음만이 들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너무 야위어버린,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어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할 텐데. 하지만 삶은 영화가 아니듯이 기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사랑이 끝난다는 이 슬픈 명제, 그리고 슬픈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차피 끝날 사랑을 왜 해야만 하는 걸까? 어차피 아픈 이별로서 끝날 거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결국 끝나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랑에 빠지는 일은 당신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치 빗방울과 같습니다. 빗방울은 결국 땅에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나리란 걸 알면서도 그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기억이 두려워서 마음을 온전히 다 주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조차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그 사람을 밀쳐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모습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만이 남아있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전하게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납니다. 결국 언젠간 나를 눈물 짓게 만들죠. 내가 사랑했던 만큼 딱 그만큼 저를 아프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겠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후회는 점점 짙어질 테니까요.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연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서요. 이분이 누군지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친필 사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총장님도 아니십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오카다 다카시, 발음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카다 다카시라는 일본의 한 심리학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 어떤 시점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는 하죠.
이렇게 회피형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피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랑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로 나섭니다. 마음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죠. 본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회피형 성향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꼭 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회피형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방어 기제가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을 이별의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만 이러한 본인의 방어 기제가 사랑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회피형 성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은 본인의 불행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깊은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모른 채로 살아가겠죠. 사람들은 큰 상처나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이러한 회피형 성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이 나의 새로운 사랑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별을 그대로 마주보라는 겁니다.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마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입니다. 잔나비는 이별의 순간에서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자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바라보자고 하죠. 그냥 해도 아픈 이별을 끝까지 바라보라니 너무 잔인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프지만 의미 있는 이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밀착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과 나의 모습을 쳐다보라는 얘기죠.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 무엇을 받았는지,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한 과정들을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별은 너무 아프지만 그렇기에 의미 있는 이별이 될 겁니다. 상대방과는 이별이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과 감정들은 내 안에 남아서 내 성장의 자양분이 돼주기 때문이죠. 잔나비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피고 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난 한동안 새 활짝 피었다 질레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유한하듯 사랑도 이별의 아픔도 영원한 것은 없겠죠. 낭만적인 사랑은 피어났다가 이별로써 지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었다 지는 사랑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피었다 진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겠죠. 주저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피었다가 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겁니다.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는 게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고 지는 꽃처럼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또 한 번 영원히 그렇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실 여러분과 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아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용기 낼 수 있는 소중한 강연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청중분들도 강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저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이별을 마주하면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어, 사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할 때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제를 바꿀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주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별이라는 건 언제나 힘들죠. 익숙해지지도 않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그저 아파하고 충분히 힘들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시를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연애나 썸, 뭐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세금 더 내세요. 네, 장난입니다. 사실 사랑을 시작할 때 그럼 이 방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 하시는 분만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아, 첫눈에 반했다. 저기 옆에 여자친구랑 같이 계신 건가? 어쨌든 사실 사랑을 시작할 때 첫눈에 반하는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 시작된다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이죠. 저는 이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로써 이별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이별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별을 마주했을 때는 누구나 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그때 당장 쓰라린 상처를 마주보라고 한다면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별이 담담해질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이 되면 그때 이별을 마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는 뭘 배웠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별이 마무리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해도 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분들께도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일어나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강연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 함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일방적으로도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성 간의 사랑은 서로가 이제 서로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컸을 때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때는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온도를 맞춰가는 일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 마음은 너무 펄펄 불타오르는 열정인데 상대방이 아직 미지근해서 다 데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데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조금 차갑더라면 나도 조금 그 사람의 온도에 맞춰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너무 뜨겁더라면 그것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평형을 이뤄야 올바른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평형을 이뤄야 한다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청중분들께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맨 뒤에 계신 남성분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한동민입니다. 네, 먼저 강연 처음에 연애 얘기 하는 줄 알고 좀 설렜는데 좀 많이 무거운 얘기 해주셨으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질문을 잠시만요. 까먹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다시 받을까요? 생각이 아, 났어요. 네네네. 그 혹시 이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래도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 분 같아서 네. 좀 많이 가장 큰 이별을 겪었을 때 행동으로나 내면으로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나 아니면 뭐 행동으로서 뭐 다시 잡는다던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별을 마주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아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프고 힘든 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사실 이 이별이 너무 힘들 때 하는 심리적인 방법으로서 그 헤어진 전 연인의 코털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의 각자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의 방식대로 충분히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찾으신다거나 조금 관심을 돌리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네, 집에서 슬픈 노래 하나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슬픔을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각자 본인의 방식대로 이별을 마주했을 때 슬픔을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청중분께도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혹시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밀화학과 이소민입니다. 이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이별을 겪었을 때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별을 했을 때 상대방의 위로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야 서하나 술 사줄게 나와 하는 그런 행동들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별을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충분한 같은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써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 누군가와 가장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충족시켜 주는 게 아마 친구분한테도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청중분들께도 질문 받아볼게요. 네, 맨 뒷자리에 계신 여성분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전자공학과 혹시 일어나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자공학과 이윤서라고 합니다. 저 일단 사랑에 대해서 새로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경험이 되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회피형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성향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렇게 풀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잠깐 소개드린 이 회피형 성향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우리의 연애에서의 MBTI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리 치료학적인 분야에 가까워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정신적 질환에 가까운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용어인데 그걸 조금 가져와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심한 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 치료가 동반되어야겠지만 일반 일반적인 워딩을 쓰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치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피형 성향이 두드러질 때 본인의 과거의 어떤 상처가 나를 아직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그 과거에 했던 이별들을 아직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중분들께도 마지막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가운데 계신 여성분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행정학과 최지은입니다. 네, 일단 사랑에 대해서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 중에 그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그게 힘든 일인데 혹시 그 이후에 부모님께 표현하는 강연자분의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그런 방식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저도 어머니한테 사랑해라고 말해본 적이 작년에 추석에 용돈 받았을 때 아마 그때 이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인이 아니면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게 더욱 낯간지럽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물론 그냥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상남자들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다양하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설거지해 놓기, 이런 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빨래 제대로 넣어 놓기, 이런 건 안 혼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자체가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면 저는 그게 전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다들 부모님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번에 강연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보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가는데 고기 반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힘드시다면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사랑을 표현해봐라 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 청중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청중분들께 질문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청중분들 질문 더 어디? 여기 뒤에 분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예창작학과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되게 소중한 가족을 잃었었는데 그때 저는 슬픔도 있지만 공허함이나 무기력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조금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슬픔 말고 이러한 감정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공허함, 가족을 잃게 되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아마 그 공허함인 것 같아요. 들은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크게 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장례를 모두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아버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액자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거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없으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럴 때 사실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주변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생판 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건 아마 저와 같이 가족을 잃었던 저의 남은 가족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춘기가 좀 세게 왔었어서 어머니랑 누나랑 얘기를 하나도 정말 안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족회의도 잘 참여하고 같이 외식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공허한 것도 있었을 거고 저희 가족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느꼈겠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위안이 돼서 빈자리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것 또한 아픈 이별이었지만 거기서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드신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리는 이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답변 그리고 좋은 질문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에도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려볼게요. 네, 직접 전달해 주세요. 유튜브 청중 벤스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사랑의 끝맺음에 지쳐 더 이상 사랑이라는 무거운 감정에 권태를 느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사랑의 끝맺음에 지쳐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 허무하다고 느껴봤냐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사실 언제나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나 다시는 연애 안 한다. 봐라, 다시는 연애 안 한다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 같게 6개월 뒤에는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을 한번 크게 하고 나면 다시 그렇게 되는 과정이 너무 두려워서 사랑의 권태를 느끼기도 하죠.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행복이라는 감정으로만 대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행복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행복함이 있으면 그만큼 아픔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권태를 느끼신다는 건 사랑의 행복이라는 일면만을 보고 사랑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한 만큼 아프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기만 하면 아무런 성장도 없습니다. 바로 전 강연자 분께서도 실패를 통해서 우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듯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서 행복만을 느낀다면 저희는 다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저희는 사랑에서 아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의 권태를 느끼고 계신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원래 본질적으로 아픔 또한 수반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다면 아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벤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질문을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마지막 별이 켜져야 하는데 아직 안 켜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별의 길잡이별을 빛내준 이수아님의 내가 사랑한 것들은 나를 울게 만든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이수아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수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